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예요. 이래저래 결혼 준비한다며 잡다한 일 많았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써볼게요. 전 연고지는 인천, 직업이 자유로운 편인 병원 간호조무사예요. 남친은 충남 거주 중, 설비의 엔지니어, 나이는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먼저 자리 잡기 위해 제가 충남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벌써 5개월 전 일입니다. 남친은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니는 타지방에 계십니다. 그리고 애비 시어머니가 보험회사 팀장이세요. 인사 간 그날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시더군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남친을 쳐다봤지만 가만히 있는 남친 옆에서 어른 말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왕래를 잘 안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남친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자식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길래 그 후에 이걸로도 크게 싸웠습니다. 남친 월급에서 보험비가 100만원 정도 가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실비와 안보험에서 10만원 좀 안 내고 있어요. 그날도 나중에 저도 본인 엄마한테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길래 그 자리에선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추후에 돌아오며 차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벌이에서 보험을 더 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랬더니 남친은 네가 벌어서 낼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본인이 낼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얘기했었고요. 이런 이유로 처음 인사드리고 다녀와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치만 어머니는 일이 보험 설계사니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니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견례 때는 어머니가 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KTX역까지 오셔서 저희가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희 아버지 일 얘기하시며 사업은 잘 되시니 차 몇 대 가지고 계시다며?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유조차 하세요. 저도 모른다고 얘기했고 기분은 나빴어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 내가 있는 곳에서 결혼하면 우리 회사 올 사람 많지만 그건 좀 그렇고 옛날에는 신부 측 쪽에서 결혼했지 요새는 그런 거 없다. 결혼은 아들 회사 근처에서 할 것이고 주례는 안 할 거니 아버님이 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 날짜는 일요일은 예배가 있으니 안 하겠다. 예물 예단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서로 하지 말자. 라고 통보하시더군요. 이때도 너무 속상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내색 안고 참으시기에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여기서부터 반지에게 서막이 시작됩니다. 상견례 후 다음날 애비 시어머니께서 다이아 반지를 해주시겠다고 전화 왔어요. 서로 하는 거 없기로 하자고 얘기가 끝난 상태여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근데 한사코 계속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 다이아 해줄 건데 아버지 사업은 어떠니?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아빠 돈 없어지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아들도 시계 같은 거 해달라고 말씀드려라. 이러시더라고요. 계속 거절해도 제 말은 듣지 않고 저 말만 반복하셔서 일단 여쭤본다 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중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남친 누나가 남친한테 그냥 내내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엄마 마음 상하게 거절하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싸웠습니다. 내가 어머님이 반지 준다는 거 거절한 게 아니다. 아빠한테 너 시계 해주라고 말하라는 게 싫은 거다 라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전전긍긍 하던 중에 엄마 아빠가 먼저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지 말자고는 말씀하셨지만 뭐 필요한 거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아빠가 예단 1000만원, 시계 500짜리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이아 반지 맞추러 간 날 아무튼 그 얘기 애비 시어머니께 전달했고 애물 맞춰주신다는 게 본인 사시는 지역에 아는 가게가 있으니 저희 보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단비도 전달해드려야 하니 내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저녁에 예단함 전달해드렸어요. 근데 애비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보낸 예단비 1000만원을 세시더라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이때 남친은 옆에서 네이버 검색해보면서 원래 봉채비는 다시 안 줘도 되네. 우리 엄마가 안 줘도 되는 건데 너 절반 딱 주려고 돈 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빨 반지 사건 가게에 갔는데 거의 어르신이 끼는 가락지가 많은 가게였어요. 이때만 해도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 맞춰주신다는 반지가 어머님이 끼시던 결혼 때 받으셨던 선부 다이아 리세팅해서 저 맞춰주시는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다이아색이 노랗게 변했고 쓰던 거 물려주시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반지 되어있던 금 녹이고 잠시 뒤에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뭘 꺼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험회사에서 받으신 반돈짜리 무슨 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거에 녹이고 또 잠시 후에는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데 세상에 이빨이 어머니 금이 떨어진 걸 제 거에 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께서 한숨 쉬더니 이빨은 100% 금이 아니라서 쓰다 보면 금 성분이 없어서 녹일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냥 32,000원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친 반지도 맞춰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커플링도 아닌데 남친은 커플링 중에서 남자 것만 해서 따로 맞춘다 하시더라고요. 제 거 말고요. 우리 아들 거는 입으로 해달라 했는데 사장님이 여기 반지 샘플에 있는 거는 3부짜리라서 입으로 하면 반지가 쭈그러들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면 최고 좋은 걸로 하고 크기도 높이고 우리 아들 최고 좋은 걸로 해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솔직히 옆에서 서럽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사위 될 사람 저렇게 대하지는 않으실 텐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제 반지 50, 남친 반지 150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식 전날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5평 집인데 잘 곳이 없어서 원래는 누나네에서 자고 같이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누나네가 남친네랑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 길에 나는 그러면 엄마 아빠네에서 자고 출발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마음 불편하게 왜 그러냐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써부터 짜증내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회사에서 제가 고객 등록이 되었다고요. 바로 고객센터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설계사분 모르세요? 하는데 어머니 계신 지역이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제 정보를 무단으로 등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취소해달라고 삭제시켜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남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이 얘기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좀 있다가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가 뭔데 보험 알지도 못하면서 그깟 9만 원 내는 거 제대로 돈 보험도 아닌데 내가 내 사위 보험도 알아서 다 해주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시켜서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히 제 보험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더 보험 들고 싶지 않다고 하고 대충 마무리 짓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은 너 때문에 어머니가 잘릴 뻔한 거 겨우 심할서 쓰고 넘어갔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함이 없고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라고 라며 헤어지자더라고요. 저도 더 듣고 싶지 않고 어처구니 없어서 알겠다 했어요. 저번 주 주말 엄마 생신 겸 모인 가족 모임에서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지금 마음은 너무 홀가분해요. 그렇지만 아빠는 많이 화나시고 미리 얘기를 안 했다며 속상해 하시고 엄마는 지금도 전화하면 목소리에 울음부터 섞여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부모님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고 파혼하길 잘한 거겠죠? 너무 심란하고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제 머리로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내용은 잘 봤어요. 왜 참았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도 싶었고 저는 저렇게 결혼 준비해본 게 처음이라 저게 비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남친은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했는데 그쪽 어머님은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문자로는 우리 아들이 파혼까지 생각한다니까 네가 잘 달래고 나랑 잘 지낸다고 얘기하라고 잘 맞춰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아무튼 시간 내셔서 쓴소리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 참고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 없도록 할게요. 일단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날 일요일에 엄반에서 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돈 받고 나도 우리 아빠 돌려드려야 하니 500 먼저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월요일에 은행 가서 예금을 깨고 준다더군요. 알겠다 했어요.
근데 한참을 핸드폰 하더니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 계좌번호 물어보고 입금해 주더라고요. 받았고 아버지께 돌려드렸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 같던 내 자신을 반성하며 바보같이 사라질 때마다 읽으면서 반성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혼당한 거라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도 다 따지고 제가 먼저 잘 생각해보라고 제안한 거예요. 난 네가 엄마랑 척지고 천륜을 끊게 하고 싶진 않다고. 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다고요. 남친이 전날에는 다 네 말이 맞아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말 바꿔서 본인 엄마는 절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어머니를 고깝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들을 말 없어서 알겠다고 했고요. 고구마 먹여서 죄송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한 지 11개월 된 새댁입니다. 저희 남편은 3대 독자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랑 듬뿍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는 철저히 본인 기준에 맞게 구분해서 살았던 사람인지라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것을 못 견뎌하고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독자라 결혼도 빨리, 손주도 빨리빨리 보고 싶어 했던 시부모님과는 달리 이 사람은 결혼도 자기 멋대로 내키는 시기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운명적으로 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고 그 이상적인 꿈이 30대 중반이 되도록 실현되지 못하니 시부모님은 노후발대발에 아주 예간장을 녹이셨으나 운명적으로 제가 나타나면서 남편의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노총각으로 저물 뻔한 남편을 구원해주며 유부남 대열에 올려놨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한 시부모님을 보면서 뒤늦게요. 제가 한 집안의 장소를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기준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이였고 또 우리가 연애 결혼했다 보니 절대로 서두르거나 인위적인 결혼 과정이 없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왜인지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면서 남편이 주변에 계시던 부모님의 닥달로 결혼을 서두른 건 아닌가 싶어 제게는 다소 찝찝했던 대목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결혼을 하면서 신혼생활에 흠뻑 빠져드는 바람에 금세 잊어버리긴 했지만요. 하여튼 별난 집안이고 자식이 귀한 집안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면서 제 딴에는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시부모님께 번갈아가며 안부 인사도 자주 드리려 했고 이왕이면 신혼을 즐기되 하루빨리 아이를 갖고자 남편과 미리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렇게 뜻을 모았죠. 남들이 보기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될 것이 하나 없는 결혼생활이었고 내부적인 집안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바깥일을 하며 힘들어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내서 직장을 다니고 일에 집중하며 일과 가정을 다 잡고자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별난 시부모님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말 황당하게도 저희 친정 식구 때문이었는데요. 미움을 받을 짓 한 번 한 적 없고 요즘의 저 같지 않게 시부모님께 얘기도 잘 떨며 전화도 자주 드리고 남편과 자주 찾아보며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열심히 지키고 살았던 제게 뜬금없이 친정 식구들이 복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순간에 이상한 계기로 트집이 잡혀버렸는데요. 저한테는 부모님과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를 꼭 닮은 듯 닮지 않은 이 녀석 때문에요. 제 말이라며 늘 따르고 잘 듣던 착한 아이입니다. 학교 다니며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공부는 또 얼마나 잘하던지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기대했던 대로 대학도 잘 들어갔어요. 다만 성격이 활발하지 못해서인지 대학을 들어가며 부모님께서는 전문 직종이나 공무원 등 동생이 남들 눈치 보며 기죽어 일하는 것보단 자기 자격증이나 철밥통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셨고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여동생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취업에 연달아 떨어지고서 진로를 자격증 따는 방향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 준비에 돌입한 지 3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여동생이 하나 있고 명문대를 나왔던 것만 알고 있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제 여동생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3년차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소스라치게 싫어하셨어요. 본인 머릿속에는 슬리퍼 질질 끌고 백수옷을 입곤 공부를 하러 다니는 그
개그 프로그램 속에 노량진 고시생 모습이 떠올랐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고 또 아니면 어떻고 원하는 일을 위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데 사돈되는 양반이 싫어하고 경계를 할 이유는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밥을 먹다가 동생 얘기가 나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밥을 먹다 마고 수저를 놓더니 세상에 완전 백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던 시어머니의 주둥이부터 눈빛까지 싹 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마치 제 여동생이 남편한테서 그리고 저한테서 피라도 빨아먹을 것이란 듯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넌 네 처제를 자주 만나니? 그런 거 자주 만나지 마. 하며 신경질을 딱 부리시는 모습 또한 제겐 충격이었고 배신감이 열이 받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란 사람이 입에서 제 여동생을 비하하는 듯한 소리가 나오니 제 기분이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었고 듣고 있던 남편도 흠칫 놀랬는지 요즘 그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나요 엄마 하면서 며느리한테 손절당한 짓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살짝 자신의 솔직한 입에 놀랬는지 아니 난 그냥 걱정이 돼서 아니 사돈 처제가 걱정돼서 라며 말을 돌리셨어요. 어느 부분에서 내 동생을 걱정하시는지를 모르겠으나 그날의 더러운 기분은 절대로 씻겨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외동아들이 며느리 식구들 때문에 돈 뜯기고 발목 잡히고 뭐 그런 옛날 사고방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제 친정 식구들을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동생이 대학 잘 나온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백수가 맞다 보니 백수 동생 둬서 어디 잘 살겠냐며 혼잣말로 화 몇 번 내고는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혼자서 제 친정에 경계를 세우며 사돈이 정확히 하고 계신 일이 뭐였더라? 하면서 하고 있는 일과 벌리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수시로 물어보셨고 분명히 실례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친정은 가까이 두고 살면 안 된다 라던지 결혼하고 나서 여자는 시댁 사람인 거야 하면서 조선시대 시어머니 마냥 말을 하셨습니다. 엄연히 제게 친정은 내 울타리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만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점점 반기가 들렸죠.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만 친정을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 결혼하면 여자는 시댁 사람이라는 터무니없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짓거리시니까 슬슬 오기도 생겼고 열도 받았고요.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혹은 전화를 할 때마다 친정을 무시하니 옆에 있던 남편도 점점 지 엄마를 닮아가는 건지 처제가 잘 안 풀리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분이시라 주변 사람들이 슬슬 신경이 쓰이는 거지 하면서 지 엄마를 두둔하는 말들을 하기까지 했네요. 저희 아빠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몇십 년을 일을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에다 연금까지 더해서 엄마랑 두 분이서 충분히 먹고 살고 여행도 간간히 가실 만한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욕심이 많은 분들도 아닌지라 지금 가지고 계신 자가 아파트 하나에 연금을 모아 가끔 자식들 용돈도 주시면서 그걸 행복으로 알고 사시는 분이시고요. 제 여동생은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겠다며 알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얼른 취업이 돼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지만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본인의 실력이 그 정도인 것뿐이고 본인 삶이니까 알아서 살도록 저희 가족들은 내버려 둘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여유가 있는 제가 제 동생이니까 용돈도 좀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간간히 사주곤 하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남이 아닌 제 친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출가 외인인 여자가 친정 식구한테 자꾸만 돈을 쓰는 게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몇 달에 한 번 만나면 5만원짜리 한두 장 쓰는 거 가지고도 오히려 지나친 선의가 아니냐고 궁시렁대고 고작 연금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냐면서 저희 부모님이 처지를 안쓰럽고 불쌍하다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불쌍한 것도 나이 들면 결국 민폐이고 주책이라나 뭐라나. 아직 창창하신 저희 부모님의 치매부터 100세 노인 때를 걱정하면서 너는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니네 부모 요양 떠맡길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그 소리를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서럽대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벌어들인 돈 하나 없고 시아버지의 연금에 의존해서 살고 있으면서 본인도 곧 늙어서 자식 부부한테
자기 몸과 마음을 의지하려고 할 거면서 똑같이 늙어가는 사돈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있다이라니. 정말 심보가 못되고 얄팍한 것을 떠나서 참 치졸하고 못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이 얘기를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지 엄마 말을 공감하며 맞장구를 치고 내 편 하나 없는 이 시집 구석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해 또 찾아오고 간간히 며느리라고 안부 인사를 드리고 있나 싶어 삶의 회한이 불현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것도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찾아와 버린 아가에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기쁨이 컸죠.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친정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아주 경사가 났고요.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저 챙겨줄 반찬의 음식들까지 모조리 다 생각이 나서 쌌다며 집으로 바리바리 싸우셨고 그 바람에 저도 정말 몸 편하게 엄마가 해주신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참 좋아하는지라 무척 만족해 했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아셨나봐요. 벌써부터 친정밥 얻어먹으며 부엌 일에 게으름 피우면 어떡하냐고 임신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는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친정 식구들한테 불편하게 자꾸 집에 오지 말라고 전화라고 임신한 와이프 챙기느라 자기 아들 예민할 텐데 스트레스 주게 하지 말라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눈치가 없고 생각할 줄을 잘 모른다더군요. 네 동생도 언니 임신했다고 집에 쫄래쫄래 와서는 밥 얻어먹고 돈 얻어타고 가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와 나 진짜 시어머니고 뭐고 나불거리지 말고 닥치라면 욕 한 바가지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순간 제 기분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머님 임신한 사람은 저고 예민해도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예민합니다.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예의 없게 전화를 끊고 훈계질을 했다며 고자질을 하셨고 집에 들어온 남편은 어딘가 꿍에서는 자기 엄마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냐고 섭섭하고 실망이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말고 밥그릇을 남편한테 던지며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내 가족들 무시하고 내 가족들 밥도 얻어 처먹지 말라더라. 그 소리 듣고도 너는 네 엄마 편을 들고 싶냐? 하면서 나머지 반찬들까지 던져버리려다가 우리 엄마가 해주신 반찬들이라며 겨우 참고서 도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후 남편도 자기가 오해를 했다는 걸 알고는 저한테 미안해 죽으려 했고 전 뭐 이 사람과 당장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애가 있으니 얼른 잊고 또 떨쳐버리려 했죠. 그러다가요 임신한 거 알고도 한동안 코로나며 공부 때문에 저와 만나지 못하던 제 동생이 새해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언니가 보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힘든 걸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던 애가 언니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니 걱정도 되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내 동생인데 내가 언니인데 더 챙겨주지 못했던 게 두고두고 미안해서 집으로 동생을 주말에 초대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진작부터 약속이 잡혀있던 주말이었고 저는 그 사이 혼자 시간을 보내보려다가 제 동생을 불러서 따뜻한 집밥이라도 해주며 오랜만에 수다를 떨어보려고 했죠. 남편도 좋은 시간 보내라고 돈을 쥐어주며 커피 한 잔씩이라도 사 먹으라고 했고 저는 저대로 고맙다는 표현을 했고요. 우리 부부는 각자 일하면서 각자 월급 관리에 각자 부모님과 가족들을 챙기기로 이미 진작에 합의를 했었고 또 저는 그에 반해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부모님께 지금껏 남편보다 배 이상으로 시댁에 돈을 많이 써오기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연락 오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 용돈이요 하면서 20만원 용돈도 몇 번이나 더 챙겨드렸었고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다 보니 지난번 제가 밥그릇 던지면 화를 낸 후부터는 더 조심하면서 제 친정을 함께 챙겨주려는 노력을 조금씩 하던 터였어요. 커피 사 먹으라고 쥐어준 돈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던 남편의 표현이기도 했죠. 그래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집에 왔고 비록 엄마가 차려준 익숙한 반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고기도 사서 구워주면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안 와. 시엄마가 연락도 없이 주말에 아들이 집에 없던 소리를 듣고는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갑자기 밖에서 띵동거려 나가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든 거 하나 없이 문을 언제 열어주나 하며
빈정이 좀 상해가는 얼굴로 서있던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주한 제 여동생을 보고는 잠시 1초간 얼음이 되셨어요. 그러고는 글쎄, 아니 코로나로 난리인데 이렇게 집에 와도 되는 거야? 하면서 누가 봐도 제 여동생에게 왜 왔냐는 식의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왜 이 시국에 황금 같은 주말인 거 뻔히 알면서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와서는 난리냐고요. 제 동생한테 하는 쓴소리가 거슬려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통화를 했던 것도 제가 전화하지 마세요 하면서 끊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러 온 건지 아니면 싸우러 온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제 여동생을 부엌에 내버려 두고서 저를 거실로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는 저번에 전화를 그렇게 끊고는 연락 한 번 없니? 하면서 훈계질을 하시더니 급기야 아휴 나는 네가 이렇게 속 편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음 오지도 않았다. 동생 부르고 밥 먹이고 아주 팔자 폈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꾸만 제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대시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말이야.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어머님 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시어머니가 글쎄 내가 이럴 줄 알고 왔지. 백수 여동생의 잘난 거 없는 친정에 아주 내 새끼 집에서 등골을 빼다 먹여주는구나 하면서 손으로 자기 가슴을 막 치는데 아우 진짜 열불 터지대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은 비슷하고 시댁은 단지 백수인 자식 하나 없을 뿐 그렇다 해도 저희 남편도 그리 대단한 직장에 대단한 스펙을 지니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놈의 할망구는 그저 3대 독자란 이유로 아들아들 거리더니 지 자식만 잘나고 귀한 줄 알고서는 자꾸만 제 여동생을 백수라 걸고 넘어지며 짐짝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필 여동생이 몇 달 만에 언니 보고 싶다고 집에 와서는 겨우 집밥 얻어먹으며 언니랑 모처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사돈어른이라는 사람이 집에 무작정 찾아와서는 한다는 말이 자기를 백수라고 비아냥거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집안은 잘난 거 하나 없다고 무시를 하다니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 동생도 무지하게 충격을 받고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밥 먹다 말고 졸지에 눈치 없이 놀러와 식량이나 축내는 회방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제 동생은 또 그걸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저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며 자기 짐을 챙겨 나가려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앉아서 밥 몇 숟가락 뜬 애를 안 그래도 평소에 여기저기서 기죽어 다녔을 애가 다른 사람도 아닌 언니 집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떠나려 하니 어느 언니가 어느 장녀들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겠나요. 막 폭발을 하려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대로 짚어주더라고요. 글쎄 집을 나서려는 제 여동생한테 사돈처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똑바로 전해요. 딸은 시집가면 이제 딸도 아닌 거야. 잘 사는 애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고 둘째 딸 간수나 잘하라고 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동생은 급기야 이 소리를 그냥 흘려듣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집을 나서려다 말고 저를 한 번 더 쳐다봤고 저는 이내 동생의 팔을 잡아 끌어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니의 팔을 끄집어 당겨 현관 앞으로 맨발로 쫓아냈고 어머 얘가 미쳤나봐 하면서 팔 아프다고 발악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아휴 쪽팔려 죽겠으니까 제발 네 아들 앞에 좀 그만 나타나 하고는 소파에 놓여져 있던 시어머니 핸드백을 들고 나와서 시어머니 면전 앞에 던져버렸어요. 백을 맞을 뻔한 시어머니는 어머머 얘가 진짜 미쳤어 하면서 더 흥분을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제대로 열받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신발장 한 켠에 놓여져 있던 알코올 세정제를 갖다가 미친듯이 뿌려대며 제발 좀 꺼지라고 너 같은 시엄마 동거 쪽팔려서 어디 나가서 얘기도 못하고 산다 하며 쥐라를 했고 급기야 뿌려대는 세정제의 뚜껑을 열어다가 안에 든 용액을 확 시어머니 가슴팍에 뿌려버렸습니다. 진한 술 냄새인지 알코올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대로 충격을 받았는지 현관문을 붙잡고 그 상태로 절 경계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신발장 안에 방향제로 쓰고자 다 먹고 남은 에스프레소 가루를 넣어둔 일회용 마스크를 깨끗하게 털어다가 재활용한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얼굴에 씌워줬습니다.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당신보다 연금을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도 있으시고 제가 다달이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려요. 제 여동생도 제가 앞으로는 우리 남편 월급에서 까는 한이 있더라도 용돈은 직접 챙겨주려고 해요. 어머니 걱정하시던 그거 제가 한번 다 해볼게요.
라며 약 올리며 말을 하니 시어머님은 기가 막히다면 자꾸만 헛기침을 하고 저와 여동생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제가 한 병 더 까드리겠다며 새 알코올 세정제를 신발장 안에서 꺼내려 하자 황급히 제 집안을 나가셨어요. 물론 저는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시어머니 앞에 놀래키며 문을 열고 나가서 남은 알코올 세정제까지 두 발 위에 뿌려드리고는 3대 독자 끊기는 역사적 순간이네요. 라고 하면서 제 새끼 얼굴 함부로 볼 생각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급기야 비상구 계단 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제대로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저한테 당한 일을 말도 안 꺼내시다가 뒤늦게야 남편한테 며느리가 쫓아내서 너네 집 더 이상 못 간다고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동생이 언니 생각한다며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 형부네 엄마가 자기한테 한 뻘소리들을 울면서 사람이 어쩜 그리 못되셨냐고 충격받았다는 듯이 말을 해준 덕에 평소 저희 집안을 무시해왔던 자기 엄마 흔적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이번에도 결국 자기 엄마의 잘못이고 입방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을 제대로 하고는 시어머니 편을 한번 들어주질 않은 채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엔 집에 찾아올 생각도 말고 태어날 아기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단단히 일렀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사과를 안 하다가 옆에서 자식 귀하다는 시아버지한테 여러 깨지고 아들한테도 완전히 무시를 당하니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지 기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 다음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직접 동생한테도 사과를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재차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한테 직접 집으로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셨대요. 물론 그 후로도 제가 시엄마 연락을 안 받고 있고 바쁜데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해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저한테 연락이 오지도 않고 집으로 찾아올 생각도 감히 못하고 계신답니다. 졸지에 자기 아들 피해 안 보게 하려고 지 아들만 귀하다는 식으로 사돈 우습게 알고 며느리 우습게 알았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집안의 애물단지 여편네가 되어 어디서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저는 저대로 퇴교하면서 속 시원히 흐뭇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 집안 우습게 알고 무시하려고 하면 그땐 진짜로 시엄마고 뭐고 지 손주 성인 될 때까지 얼굴 한번 안 보여줄 거예요. 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인 경기도 주민이자 예비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예비 서울 시민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집을 차릴 곳이 서울이기 때문인데요. 쭉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이곳에서 나오고 나서 취직을 한 후에도 출퇴근을 하며 살았던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도시 이동을 살다 처음 해보게 되어 상당히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았었습니다. 그 생각 중에는 결혼과 새 도시에 대한 새 출발이라는 설렘 혹은 기대감도 많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제가 지금 사연을 쓰는 이유인 걱정과 불편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근차근 사연을 적어나가 보겠으니 화내시면서라도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내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원으로 입사를 한 입사 동기이며 지금껏 내내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며 매일같이 보고 있는 사이예요. 뭐 처음이야 다들 똑같겠지만 저도 회사 입사를 하고 나서 일 적응하고 욕심나는 마음 채워보겠다고 의욕이 불타서는 거의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몇 년 차가 되어보니 여전히 일에 시달리는 현대판 노예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모이는 돈으로 내가 좋아할 만한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차도 사고 출퇴근하는 거리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초년생치고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가용을 빨리 구매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친구들 한두 명 태워다가 근교 드라이브를 나가며 나름의 재미와 취미생활을 해가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처지였다 보니 제가 따로 살림살이에 돈을 써야 할 일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로 왕창하며 살긴 살았지만 돈을 제법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빠는 두 분 모두 같은 직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셨고 나중에 은퇴 후 나올 연금도 두 분이서 함께 떠버린 데다가 지금 경기도 부근에 빌라 하나 지어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부업 겸 재테크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셨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전혀 없는 집안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있는데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회사원이며 오빠가 부모님 빌라 관리부터 재테크 관리를 배워가면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가족들 사랑만 먹고 사는 딸내미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입사하고 한 사무실에서 보던 제 남자친구한테 어떠한 계기 없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뭐 남녀가 눈 맞는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더 웃기겠지만 아무튼 정말 매일같이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어? 하면서 심장이 쿵 하더니 급기야 쿵쾅쿵쾅 대면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홧김에 고백을 해버렸고 정말 홧김에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확답을 오케이로 해버린 바람에 저희는 얼렁뚱땅 입사일에 연애를 제대로 못해보고 살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뭐 돈 벌려고 회사를 다니는데 뭐 좋을 거 있다고 사랑을 하나 싶어서 연애는 당연히 어느 하나 눈치채지 못하게 정말 비밀로 꼭 유지를 하면서 철통보안을 지며 살았습니다. 퇴근하고도 이왕이면 회사의 정반대편의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겨 했고요. 매일 평일에 만나는데도 주말이면 주말이라고 또 만나서 데이트를 했네요. 처음에는 제 차로 파주나 영종도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었고 나중에 남자친구가 차를 사고 나서 거의 저를 먼저 데리러 왔기 때문에 남자친구 차를 타고서도 여기저기 잘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30을 넘겨가면서까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간 씀씀이를 보나 차나 옷차림을 봐도 절대로 돈이 없으면 없지 많아 보이지 않던 남자친구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이 넘기고 주변 친구들 중에서 결혼하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 여러 번 결혼식장에 가는 모습을 남자친구가 보게 되었고 제가 남의 식장에 갈 때마다 부럽다는 표정을 엄청 심하게 지었는데 한두 번 정도 남친이 먼저 부러워? 너도 하면 되지 하면서 저를 떠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작년까지 쭉 저를 떠보면서 간해보던 남친도 저와 함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 건지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할래? 하는 질문을 건네보이면서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생신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려갔고 남자친구는 자기 생일 때 자기 자취방에 가족들을 부를 건데 함께 오라고 해서 작년 9월에 저도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친의 자취방은 굉장히 작습니다. 오피스텔이긴 한데 복층이지만 위층은 아예 사람이 설 수 없는 크기라서 저도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없고 아래층에는 팔을 벌려도 그것보다 짧은 주방 하나, 화장실, 그리고 거실 공간이 함께 있어요. 남자친구가 시부모님이랑 하나 있는 누나를 불렀고 저는 회사 마치고 곧바로 출발한다고 했지만 1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길에 전날 미리 사놓은 남친 케이크까지 들고서는 도착을 했더니 그 첫 만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 그러니까 저에게 애비 형님이신께서 들어오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대박! 이렇게 늦는다고? 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디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회사 퇴근하자마자 오늘 지 생일이라고 반차 쓰고 집에 먼저 간 남자친구 없이 혼자서 불이 나게 케이크 들고 달려왔더니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늦었다고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나 찍혔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얼굴에는 땀이 흐르는데 숨을 헐떡이며 겨우 숨을 고른 채 들어갔더니 애비 시부모님의 표정도 그닥 좋지 못했어요. 왠지 좋게 보고 싶은데 옆에서 신우이가 먼저 초를 치는 말을 해댄 바람에 기분이 센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자친구는 일 끝나고 오면 이거보다 늦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뛰어와서 이렇게 일찍 도착한 거야 하면서 늦지막히 제 편을 들어줬고 그제서야 애비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일하는데 생일 축하하러 온다고 고생이 많았다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애비 시누이는 바로 통성명을 하고 말을 놓더니 이내 제가 사들고 간 케이크를 낚아채듯이 가져가서는 초를 꽂으면서 케이크는 예쁜 거 사왔네. 센스는 있는 애인가 봐. 라고 말을 하더군요. 네, 이 모든 말들은 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다 기분이 민망하고 황당한 것을 꾸역꾸역 참고 있었고요.
첫 만남부터 말을 놓더니 저를 평가하는 듯이 말을 뱉어내는 그 특유의 재수없는 말투가 참 짜증이 나고 싫었지만 더 참기로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좋았고 우리는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굳이 예비 시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신우이는 밤이 늦은 시간까지 약 3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사는지라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다시 회사로 가서 제 차를 끌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었고 남자친구들과 생일상을 먹은 뒤에 남자친구가 저를 회사 앞까지 바래다주고 제가 회사에서 제 차로 옮겨 타려고 했는데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쯤 예비 신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두 마리 다 잡으려 하다가 하나 놓치면 큰일 난다고. 일을 그만두던지 연애를 그만두던지 하라고 말입니다. 자기는 평생 바쁜 동생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현모양처 같은 여자를 원했는데 딱 봐도 바빠 보이는 제가 그리 적절하지 않다는 것 같다면서 벌써부터 저한테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한숨이 턱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남친을 통해서 짐작조차 못했던 신우의 모습이었던지라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둘 다 일을 하면서 사내 커플로 만났는데 그 좋은 회사를 둘이 같이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만두라니요. 왜 자기 동생한테는 그만두고 제가 돈을 벌어올 테니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시키지 않고 저한테 그만두란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날 저는 일만큼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일을 그만둘 일이 없다는 말을 했고 문제가 된다면 이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걱정을 해야 할 문제라면서 당장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확실히 말을 했어요. 그 바람에 신우이의 표정이 좀 썩어가는 듯해 보이긴 했지만 뭐 상관없었습니다. 옆에서 부모님도 수긍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고 그 상황에서 자기 말에 대꾸를 했다며 기분 나빠하는 건 예비 신우밖에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뭘 덜 닦은 듯한 기분이 드는 첫 만남을 끝으로 한동안은 가족들을 만날 일이 없다가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며 상견례를 준비하기 전에 두 번 더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울에 살고 계셨지만 저희 회사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 살고 계셔서 남편이 쭉 자취를 해왔는데요. 그때는 주말을 맞아서 작정하고 남편의 집으로 처음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에서도 거의 반대 방향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 2시간 전에 혹시 몰라 제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고 나니 거의 정시간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마중 나온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외진 골목이어서 차를 들여오기도 많이 힘들었고 또 남편네 집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는 다세대 집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비는 곳에 일단 주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리 주인이 나타나면 저는 언제든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걱정을 하니 남자친구는 나는 평소에 매일같이 겪는 일이야 하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갔는데 정말 처참했습니다. 식구가 넷인데 방이 2개뿐인 집이었는지라 아예 성별로 나눠서 어머님과 시누이 그리고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방을 함께 쓰고 있었고요. 그마저도 방마다 남친은 남친대로 시누이는 시누이대로 옷이 너무 많아서 방 안에 한 면이 옷으로만 꽉 차 있어서 제대로 구경해볼 만한 인테리어나 뷰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의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저희 집과 차이가 나고 열악한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저도 제가 사람이라 그런지 정말 심란하더라고요. 바깥 제 차 걱정에 집안에서는 집 걱정에 최대한 놀라지 않은 척을 하려고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 그냥 어떻게 지냈었는지 일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면서 안부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일 얘기는 시아버지가 자꾸 먼저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이고요. 저는 가족들 안부를 여쭈면서 코로나 얘기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거의 조심하느라 집안에서 갇혀 지내는 정도라는 그런 정말 평범한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저번과 달리 인사를 잘해줬는데 남자친구가 차 가져왔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찮았어 하면서 제가 차를 가져왔던 소리를 했을 때부터 뭔가 뼈를 통하더니 시아버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제 얘기를 듣더니 아빠, 얘 혼자만 일해? 그 정도 고생은 누구나 다 해.
하면서 또 저번과 다르지 않는 12조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뭐 재택근무 없이 출퇴근을 하느라 매일 불편하지만 다행히 출퇴근은 차로 하고 있어서 전염에 대한 당장의 걱정과 위험은 덜한 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듣더니 아니 그럼 지하철로 출근하는 뚜벅이는 어쩌라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휴, 제가 그걸 뭐 싸우자고 말을 했겠나요? 시비 걸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텐데 꼭 말을 저렇게 짜증 이빠이 나게 짓거리는 게 참, 이건 뭐 누님이신지라 제가 애비 시부모님 앞에서 제대로 개길 수도 없고 말이죠. 화내는 타이밍이나 짜증내는 정도를 봐서는 제가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바쁜 사람인데다가 차까지 있다고 하니까 속이 뒤틀린 것 같았는데 이런 속이 좁은 사람인 거 눈치채고 나니 저도 슬슬 그냥 봐주기만 해서는 안 될 존재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뭐 다행히도 그날은 제가 예비 시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신우랑은 그닥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이 더 없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언니는 쉬는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세요? 하면서 살살 기분 나쁘라고 할 일 없냐는 식으로 말을 던져보기도 했고 결혼하는데 시부모님 두 분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제가 부모님께는 잘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일부러 나한테 신우이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란 듯이 말을 하니 그게 또 기분이 나빴는지 한참 다 같이 얘기를 나눈 자리에 껴있다가 결국 방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은 나름 제 속이 시원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남에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태릉 쪽으로 지나가다가 남친의 집을 살짝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를 불러보라 하더라고요. 저 바래다 주는 겸 저희 집에 몇 번 들어간 적도 있던 남자친구는 제 연락에 바로 집에서 뛰쳐나왔고 덩달아 나오면서 급기야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얼떨결에 상견례를 하는 와중에 먼저 남자친구의 집에서 상견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집이 좁은데 저희 식구를 다 들여도 괜찮냐며 저한테 눈치를 주면서 어쩌냐고 했는데 남친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막 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평소로 사람 따지는 그런 무식한 분들이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남친 집으로 데려갔고 가서 얼떨결에 시댁내 식구들 모두 저희 부모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 차를 내어오시겠다고 분주하시고 아빠는 시아버지랑 다행히 대화가 잘 통하셨는지 또래의 아저씨들이 나눌 수 있는 그냥 소소한 안부와 인사를 건네면서 나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 집안에서 제가 절대로 간과하고 넘겨서는 안 되는 우리 신우이가 있었죠. 신우이는 갑자기 집안에 들어왔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집안에 들어오시는 때부터 인상을 잔뜩 찡그리시더니 다 같이 인사를 나누는 와중에도 방 안에 들어가 있다가 남편이 인사드리러 나오라고 하니 억지로 누가 멱살 잡고 끌고 나오기라도 하듯이 불편하게 나와서는 시골에서 먼 걸음 하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어? 시골? 정말로 순간 잘못 말을 한 건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왔는데 시골이라니?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지역만 해도 분당부터 인천, 수원, 안양, 뭐 쭈르륵 있는데 이 여자는 거기가 다 산기슭에 위치한 시골인 줄로 아는가 보더군요. 순간 아빠는 귀엽다는 듯이 허허거리며 웃기만 하셨고 엄마는 네, 저희가 먼 곳에서 왔네요 하면서 웃어넘기려고 하는데 신우이가 자리 잡고 앉아서는 오는데 기차 타고 오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저희 부모님도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뭔지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웃음기를 살짝씩 뺀 채로 제 차로 운전을 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애비 신우는 너무 멀리 사시던 거 아니냐고, 서울에 좀 사시라고, 우리 부모님도 집에 초대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껄껄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무작정 자기 집에 온 게 부담스럽다는 말과 동시에 똑같이 우리도 너네 집에 초대받고 싶다는 것을 은연중 표현한 것 같은데 신우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서 이야,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딸내미가 차 사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저였으면 주먹으로 머리 한 대를 콱 쥐어박았을 거예요. 라면서 또 하하호호 아주 신이 났더군요. 제가 신우이를 보면서 그 차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사준 거고 경기도인데 우리 부모님은 각자 차도 가지고 계시다며 한마디를 해주려고 했지만
옆에서 지 누나가 왜 저러나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참 거지 같은 장녀를 둔 집안이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을 먹은 채 대충 넘어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신우는 저희 엄마가 받아 마시고 있던 차와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것 같은 잘린 빵 조각이 그렇게 아쉬웠는지 급기야 혼자서 속닥거린다면서 아휴 아까워 죽겠네 정말 이라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엄마는 먹고 있던 사람이 자기뿐이었던지라 어머 몰랐어요. 주신 건데 안 먹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면서 민망한 듯 당황하시며 말을 하셨고 신우는 아니에요 라고는 말했지만 완전히 또 썩어 문드러진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며 변명이라든지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와 진짜 제가 바로 앞에 남편만 아니었으면 저걸 확 엎어버릴까 싶어 속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이미 그 자리가 불편해지셨고 아빠도 아빠대로 엄마의 표정을 읽고는 자리가 불편하다며 그만 대화를 나눠도 된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가는 게 좋겠다며 나갈 채비를 하는데 뒤에서 신우이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네 부모님 없는 척 안 하려고 예 쓴다. 나더군요. 제가요. 정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웃으면서 입가에서 욕이 튀어나오려는 걸 정말 눈으로 쏘아대면서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그걸 남편이 들었는지 제가 뭐라 말을 해보기도 전에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엄마 아빠와 밖에서 다시 만나 얼떨결에 그 상태로 차 시동 걸고 그 집을 벗어났죠. 집에 가는 길 내내 운전을 하느라 남친한테서 오는 문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엄마도 뭔가 기분이 많이 찝찝하셨는지 가만히 창밖만 바라보셨고요. 저는 미친 듯이 밟아서 집까지 도착을 하고는 곧장 방 안에 들어가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남친이 자기 누나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며 지금 집에서도 누나 입방정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시부모님도 신우이가 자꾸 입으로 건방 떠는 게 예의 없어 보이고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절대로 그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부모님을 건드린 쌍년을 제가 그냥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주말에 남친에게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무조건 원하시는 거니까 꼭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을 했고요. 저는 그 일주일 사이 동안 부모님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한 뒤 혼자서 케이터링 예약을 마쳤습니다. 집은 평소대로 엄마가 꾸며놓으신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던지라 별다른 것을 할 게 없었고요. 주말 오후에 남친의 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넘어오는 신우이가 자꾸만 상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우집 쪽으로 가던 길에 하나 볼 수 없었던 주상복합단지가 우리 동네에 있는 저희 집을 포함해서 수두룩하게 있었으니까요. 이래도 경기도가 시골 아니냐는 무식한 소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없는 척 안 들키려고 애쓴다는 싹수 없는 소리를 해댈 수 있는지를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다는 남자친구는 경비분의 도움을 받아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마중 나간다고 지하로 내려가 그분들을 맞이했고요. 오는데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신우이는 이미 오는 길에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 없었고 시부모님은 집이 이렇게 좋냐면서 건물이 너무 예쁘더라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 입이 벌어지셨더라고요. 뭐 살림 넉넉한 며느리들이면 본인들 형편에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더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4층에 위치한 저희 집으로 쭉 올라가서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준비한 케이터링 음식들 냄새가 맛있게 풍겨나왔어요. 들어가자마자 작은 거실과 부엌과 방 2개가 다 보였던 그 집과 달리 저희 집은 긴 복도를 지나서 거실에 나타났는데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던 인천의 풍경이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뒤에서 신우이는 이미 기가 팍 죽어서 눈 돌아가기 바쁘고 시부모님은 부엌에 있던 저희 부모님과 바쁘게 인사를 하시는 와중에 부엌에 가득 차려져 있던 음식에 아주 입이 또 떡 벌어지셨습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손을 씻으라고 화장실로 한번 안내를 하고는 다시금 부엌에 와서 음식들을 가져가며 식탁에 가서 드시라며 막 말을 전달하고 있었고요. 어머님은 화장실 한번 가는데 한참 걸렸네
하면서 집이 넓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며 이런데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며 이번에는 창가를 막 구경하며 경치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에비신우의 표정은 계속해서 똥 씹은 듯이 구겨져 가고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신우이를 향해 아주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무식한 사람들이 모르니까 시골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고 분당도 그렇고 웬만한 서울 부자들 아니고서는 못 사는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하면서 신우이가 했던 말에 대해 반박하듯이 약을 올렸고요. 저희 집은 이것 말고도 빌라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월세 주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관리하다가 귀찮으면 저한테 맡기기도 하곤 해요. 하면서 아주 허세 처바른 채로 기름 둥둥 떠다니는 느끼하지만 아주 당당히 제 자랑을 해댔습니다. 너는 그런 부모 없냐는 식으로 감히 내 부모를 네가 먼저 건드렸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꼬시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제 자랑을 해대다 신우이를 향해 마지막 비수를 날렸어요. 언니, 내 방 구경해볼래요? 언니는 방 없잖아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부잣집 안에서 기죽어 있다가 자기 부모님은 사돈 잘 만난 것 같다고 조언만 하고 있고 남동생은 저한테 더욱 껌뻑 죽어서 해볼래 하고 있는 와중에 자기 혼자 기가 퍽 죽어있는데 제가 지방 없는 것까지 약 올리며 방으로 오라 하니 신우이도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뭐라 말하라는지 제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제 방은 제가 미술작품을 보는 걸 좋아하라 해서 거의 전시관처럼 벽면에 그림들을 잔뜩 걸어놨거든요. 들어오자마자 헉하게 보여지는 화려한 작품들에 눈이 돌아가는 듯 사방을 보더니 이내 저한테 자랑 좀 그만해 하고 말을 하는 신우이를 저는 이런 건 자랑이 아니라 타고난 거야. 너 같은 애들한테는 배알이 꼴려서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나 같은 애들한테는 이게 그냥 삶 자체야. 라면서 아주 좋다고 막 웃어 제꼈습니다. 내가 남친이랑 결혼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도와줘도 너 하나만큼은 죽을 때까지 가난해서 못 벗어나도록 도움을 일절 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 네 방 하나 못 가지고 살면서 감히 내 부모 가지고 돌먹이고 지랄 떨지 말라면서 신우이를 제 방 가운데에 세워놓고는 뱅글뱅글 돌면서 뼛속까지 가난한 년이라고 약을 올렸고요. 급기야 밖에서 저희 엄마가 밥 먹자고 부르길래 가봐. 넌 뭐 쳐다도 못 봤겠지만 호텔식 케이터링으로 특별히 불쌍한 너네 부모님 호강하시라고 시켜본 거야. 라면서 어깨 한번 툭 치고 밖에 나오니 이내 제 방에서 나오던 신우이가 그냥 엄마 나 먼저 가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문을 어떻게 여는 줄을 몰라 버벅대길래 제가 뒤에서 그 꼴을 구경하고 있다가 아휴 전자 도어락 여는 것도 모르고 여태 얼마나 힘들게 산 거야? 하면서 문을 열어주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는 그냥 후딱 나가버리더라고요. 물론 나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쪽팔렸는지 겁도 없이 여기가 몇 층인 줄 알고 그냥 비상구 계단으로 문을 열고 나가버리길래 내려가는 길이 참 힘겹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제 속에서는 아주 통쾌하고 주제도 모른 채 꼴에 남동생 하나 뒀다고 신우이질을 하려고 하는 예비신우를 본격적인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완전히 물을 먹여주며 주둥이를 아예 다물어버리도록 만들어놨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지 딸이 혼자 집에 가던 말던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바쁘게 대화를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다시 모일 날짜와 장소 약속까지 다 잡아놓고는 양가 부모님의 결혼 허락을 대놓고 받아버렸습니다. 저 그 얄미운 신우이의 진짜 올케가 되게 생겼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는 더 철저하게 무시를 하던지 제가 돈으로 약을 올려주면서 한 번 더 쓸데없이 콧대를 세우려고 지랄을 한다면 그 바닥난 자존심이 더 떨어질 구석이 분명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